안녕하세요. 3회에 걸쳐서 이름 없이 사는 천국, 이름 없이 사는 천국이다. 그런 제목으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스페인에 이민 와서 친구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루하루 일하는 그 환자 진료하고 또 의사들 또 강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데에서 받는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거보다는 제가 법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장이다 해서 이 법인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애로사항에 처한 그런 분들, 예술인이란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법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의 임무 수행에 변호사, 법률 관계나 아니면 예술 관계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좋은 성과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성과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보람, 성취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 세무 관련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골치 아픈 거 그런 것을 조금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각도에서 많이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행정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분야에서 저도 몸을 담고 이제 반평생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서 여태까지 33살입니까? 33살 때 제가 이제 법인장을 해가지고 그 뭔가도 모르는 하나 하기도 힘든데 법인장을 뭐 한다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뭐 60세가 이렇게 훨씬 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를 뭐라 그럴까 고참으로 알죠. 이 법인 계통에서는 이제 저를 고참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의학 법인 골든 클로버 이것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등록번호가 법인 등록번호가 150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50번째로 스페인에서 나온 법인이다. 지금은 몇 번이 나오냐? 2020년도로 했을 때 5만 단위, 뭐 6만 단위가 됐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만 개의 법인이 그 이후로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아주 그냥 뭐 대충 그냥 고참이 돼 있고 고참 행세를 그냥 이렇게 해도 뭐 남들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걸 받아줍니다. 또 저의 의견을 또 들을 때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름 없이 사는 천국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두고 제가 법인 활동을 이렇게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이름 없이 사는 천국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소리 같고 그런데 이름 없이 산다? 이건 뭐 사람이 이름이 있고 다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름 없이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모든 일이나 어떤 그 재무 관계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뭐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니고 맨주먹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 어디에 가서 어떤 법인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소정의 뭡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다 그렇죠.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할 적에 모금 활동을 한다든가 보조금 어떤 것을 수령하는 그런 일이란다든가 보조금을 쓸 때란다든가 모금을 할 때란다든가 쓸 때란다든가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금이 생길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수입을 이제 잡느냐 할 때에 전부 법인 이름으로 하라 그겁니다. 그것이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럼 법인장인데 법인의 대표자고 법인장이고 이게 개인 법인이면은 사실 이게 자기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활동이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이름으로 못하냐? 그러니까 못한다 그겁니다. 그건 뭐냐? 법인 이름으로 해라 그거죠. 다시 말해서 법인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개인 사재 개인의 재산을 만들거나 개인의 사재를 사유재산을 불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저기 하다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스페인에서 법인이 그동안 쭉 오랫동안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법인장, 법인 대표 서부터 법인의 그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뭡니까? 자기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관을 다시 많이 바꿨죠. 새로 이제 정관을 일제히 형식을 통일하고 법인의 기본 운영 구조, 대표부란다든가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로 이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법인 대표를 하고 혼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결정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다 혼자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2000년도를 그때 이제 계기를 해서 시점으로 해서 뭡니까? 3인 대표를 둬라. 3인 대표부. 그래서 법인도 혼자 그렇게 하고 뭐 죽도록 그렇게 하든지 남이 모르게 그렇게 혼자 그냥 힘들게 어영부영 하든지 그러지 말고 최소한 3인의 대표부를 둬라. 그래서 3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법인 대표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역시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표부를 이제 홀수로 이제 구성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건 이제 독재다. 독재다 하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지나갔고, 세 사람. 그건 뭐냐면 과반수로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에 반수가 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회의의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홀수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명, 그러면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졌을 때 3명, 2명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4명, 1명. 어차피 편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한쪽은 과반수를 넘는다. 그래서 안건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가 21명이면은 그것도 두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뭐 11명, 10명
그러면 11명이 찬성하는 그런 안건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부는 홀수로 이제 구성한다. 뭐 그런 거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 법인은, 제가 처음 법인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것은, 저희가 이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여차저차. 왜 여차저차 했겠어요? 그것을 뭐 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공부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공부한 거야 뭐 어디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한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교육받은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그 사회 뭡니까? 사회단체라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법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뭐 이런 거 두루두루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각 단체들이 성격이 이리저리 틀리다 하는 것을 이제 안내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야간반이었어요. 들어보니까 법인은 제일 큰 법인은 뭐냐? 제일 큰 법인은 각 나라마다 그 정부, 국가를 운영하는 그 정부가 각 나라에서는 가장 큰 법인이다. 비영리 단체다. 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세요. 소개를 했고, 정부에서는 뭐냐, 전 국민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또 문화 향상을 위해서, 인권의 뭐 어쩌고를 위해서, 뭐 기타 등등, 또 안보를 위해서, 뭐 많죠. 그런 것을 다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하튼 일을 해야 된다. 전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정부라고 하는 법인, 법적으로 탄생한, 구성된 조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뭡니까? 비영리 법인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대표자들을 이제 대통령서부터 뽑고, 국회의원들도 뽑고, 뭐 시도지사도 뭐 어떻게든 뽑고, 뭐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모든 기관들이 다 비영리 단체다. 뭐 세금 많이 뜯어가지고 더 뜯어가지고 벌금 많이 물려서 더 물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쌀 돈까지 말이지, 반찬값까지 싹싹 걷어가지고 정부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지들 마음대로 지들 입맛대로 마음대로보다 입맛대로 이렇게 뭐 멋대로 쓰고 멋대로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입 지출 예산을 딱 짜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과 지출을 해서 다 잘 되면은, 계획대로 잘 되면은 수입 지출이 해서 전체 경비는 이제 제로가 되도록, 돈이 들어온 것이 다 잘 쓰여져서 남은 돈이 없도록, 부족한 돈도 없도록, 이렇게 수입 지출이 딱 맞게 모든 사업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국가 재정 이렇게 얘기하지, 국가 가계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수입 지출이 같아야 되는 이런 기관을, 이런 단체를, 그런 단체의
경제적인 운용하는 것을 재정이라 한다. 재정. 그 재정은 수입 지출이 똑같아야 된다. 시청에서 쓰는 그 예산, 뭐 또 사업하고 지출하고 연말 결산하고 그것이 수입 지출이 똑같아야 된다. 뭐 맨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 예산은 추가 예산은 맨날 짜고, 예, 그거 가지고 추가 예산 맨날 짜려면은 뭐 때문에 처음에 예결산 그거 뭐하러 한 거예요?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해 하는데 매해 추경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라 얘기했는데 회계라는 또 그런 양식이 있어요. 회계는 뭐냐? 회계사 어떤 회사가 이제 분기를 마감했는데 결산을 한번 하고 싶다. 세무검사가 들어왔는데 세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무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회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회계사다 해서 전문 직업인이 있죠. 돈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어떤 그 경제 행위, 사회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회계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같이 돈을 운용을 하는데 이익을 최대한으로 많이 남기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회계를 맡아보는 그런 분들은 이제 회계상으로 회사에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 많이 생길까? 경비를 줄이고 아끼고 전략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많이 더 늘리고 판매를 늘리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수입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대의 이익이 나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회계다. 그래서 회사는 회계를 합니다. 회계장부. 예.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법인이 회계장부를 한다? 그거는 좀 말이 맞지 않죠? 네, 맞지 않죠. 법인은 이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제 가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부를 쓴다. 집집마다 이제 그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씁니다. 생활비가 얼마 들어왔다. 수입이 얼마 있었다. 그러면 이제 가계부에서 지출은 뭐 매주, 매일 어떻게 나갔다. 뭐 이런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근데 가계부를 정리하는 데에서의 그 목적은 물론 수입 지출을 자세히 적고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렇게 돈이 지출되고 나가면서 소비를 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절대 많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저축이 되도록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럼 돈이 뭐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데 생활비도 모자르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그래도 가계로 운용을 하는 가계부를 쓰는 사람은 그래도 저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축을 왜 하냐? 만약을 모르니까 그렇죠. 돈 들어갈 일이 자꾸 생기니까 살다 보면은 그랬을 때 뭐 깝깝하죠. 은행에서도 뭐 잔소리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또 그때 딱 어렵고 뭐 이렇게 하면 참 그 암담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사람은 늘 머리에 둘 것이 저축을 해야 된다는, 돈을 쓰고 남겨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 이름 없이 사는 천국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려야 된다. 누가 뭔 일을 이거 사는데 영수증 그러면 법인 이름하고 법인 등록번호, 납세자 번호, 세무번호 이렇게 다 주면 된다 그거예요. 누가 기부금을 준다. 이거 너무 좋죠. 기부금을 준다? 그러면은 통장에다가 법인 통장에다가 넣어야죠. 현찰로 주머니에다 넣어줬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죠. 아주 친한 사람이 그 법인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이거 그냥 갖다가 필요한 데 쓰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하나 딱 넣어줬어요. 그러면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어요? 못 보셨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장에다 넣어야 된다. 그 돈을 쓸 때는 역시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쓱 넣어준 그것도 자기 이름을 계좌에서 중간에 어디든 간에 자기 이름이 박혀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법인의 그 경제 행위를 할 때에 아주 철칙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법인에서 줄게 일하고, 진짜 영혼을 바쳐서 자기의 심기를 다 바쳐서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가 없느냐? 가질 수 있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어떤 인건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한도 내에서 그 돈 가지고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무슨 경제 행위를 따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인에서 활동으로 해서 돌아가는 일에 자기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돈을 받든지 돈을 지불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야간반에서 이제 사회단체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법인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름 없이 사는 천국에서 제가 3개로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아주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빠지고 저는 각본이 없이 맨날 떠들다 보니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종이에다 한 장 메모를 했습니다. 대충 빠진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을 몇 말씀 더 드리고 이름 없이 사는 천국의 이제 후기 편을 잠깐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법인이 필요하냐 이제 이거죠. 법인은 자기의 어떤 그 성과나 어떤 그 의지나 어떤 아이디어, 어떤 시간, 어떤 재주, 어떤 그 경제력 이런 것이 자기한테는 남아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이제 100만 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말하자면은 그 검은 돈입니다. 검은 돈. 그걸 검은 돈이니까 이름을 거기다 대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세상이 이제 갈수록 이런 세무 관리가 더 이제 빽빽하게 더 깐깐하게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은 돈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기가 소모하기가 돈을 쓰기가 참 불편하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돈이 생겼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 참 갑갑하다 이거죠. 나 세금 안 되고 더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건 내가 다 노력해서 버는 거다. 그러지만 세무서에서는 뭐 그게 말 통합니까? 그러니까 벌었으니까 세금부터 내야지. 돈을 쓰기 전에 세금부터 내야지. 아니, 뭐 쓰지도 않고 다 보관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야단치면은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돈만이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치과 의사가 있는데 이 치과 의사가 일을 해서 어느 정도로 수익이 이제 생기면은 그걸로 자기가 생활을 하고 모든 경비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조금 있어요. 조금 남으니까 그걸 이제 저축을 하죠. 어느 정도 남았다 해서 저축을 하죠. 돈이 조금 벌어서 조금 남았을 때는 세금이 이제 일반적으로 적지요. 조금 세금을 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활을 하고 집도 이제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학교도 이제 보내고 뭐 다 이렇게 여유가 있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업도 더 잘 돼요. 일도 더 잘 되고 환자들도 더 많이 찾아오고 수입도 자연히 많아지죠. 그렇다 수입이 자연히 많아진다고 그래서 뭐 밥을 한 끼를 더 먹겠습니까? 차를 뭐 두 대를 한꺼번에 타고 다니겠습니까? 침대를 뭐 번갈아 가면서 자겠어요. 뭐 살론에서 뭐 안락 의자를 뭐 한 시간마다 바꿔가면서 앉겠습니까? 그 어느 정도 그게 다 한계가 있거든요. 소비 생활이고 자기 개인 생활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이제 매기죠. 제가 스페인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뭐 한 20% 정도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이제 생업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밤 1시까지 환자들이 와서 줄을 서니까 새벽 1시까지 이제 일하고 아주 그냥 힘들게 그렇게 보람 있게 또 했죠. 하니까 뭐 일하는 대로 자연히 이제 치료비는 내고 하니까 수입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수익이 많고 지출은 이제 상대적으로 늘어나질 않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60% 이렇게 이제 매겼습니다. 20% 내던 세금을 60%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20% 세금 낼 때 하고 60% 하고 할 때 하고 본인이 챙기는 본인에게 이제 남는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자기의 생활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어때요? 일을 적게 하려고 그러죠 이제. 내가 뭐 죽게 일해가지고 밤 1시까지 일해가지고 뭐 세무서에다 돈 다 갖다 주고 누가 뭐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일을 그러면 적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하는 것이 하루에 2시간만 환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안한 시간에 2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냐? 산보하고 바람 쐬고 조깅하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꽃 가꾸기,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텃밭 가꾸기 그런 거 해가지고 세무서 뭐 세금 거둘 수 있겠어요? 산보하고 바람 쐬기에 뭐 세무서 뭐 돈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치과 의사가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더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소비 생활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에 갖춰줄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그렇게 소비 생활이라는 게 뭐 늘어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뭐 이제 소비 생활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여행도 옛날에는 뭐 너댓 번씩 갔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만 가고, 외식도 뭐 매주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그저 가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치과 의사한테 법인을 내주자 이겁니다. 20%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 개인적으로 세금 내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데 쓰고, 하지만 그 나머지 80%의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바람이나 쐬고 댕겼던 그 시간과 그 일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득, 이런 것을 세금을 내질 않고, 왜냐면 그 사람은 세금 안 내지 않았습니까?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 바람 쐬러 댕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80%는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무서 좋은 일만 시킨다 그거죠. 세무서가 언제 뭐 세금 많이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한 번 보냅니까? 예? 이메일 그 하나라도 보내요? 예. 맨사해 그거 한 번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맨날 독촉하고 조금 시간 늦으면 또 거기다 벌금 매기고, 예. 추징금 매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이거 기분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법인을 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좋은 일이 될 만한 그런 사회 활동 또는 전문 직업 활동 기타 등등에 이렇게 그 돈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쓰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경제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더 개인적으로 성취감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도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해서 또는 그 지식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어떤 아이디어가 많아서, 기타 등등 여분이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아이디어도 없고, 나는 뭐 몸뚱아리에 힘도 없고, 그러면은 법인을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보다는 어떠한 법인과 그 협력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법인에 자기가 가담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어떤 법인에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뭐 법인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체로서, 기구로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활동과 모든 분야의 사람들, 인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법인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기 이름으로 뭘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것이 이제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되는 원칙이다. 법인 활동을 하고 법인을 거론하면서 가장 나쁜 것은 뭐냐? 자기 이름으로, 법인의 어떤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나쁘죠. 그래서 더 많은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을 한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정부 측에서 보면은 사실 이 국민들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생활 향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부 책임이다. 그것이 한 나라의 국가의 모든 그 일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건 뭐 부처도 얼마나 많고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처가 있어도, 정부 부처가 있어도 그런 일을 국민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모든 필요한 일들을 정부가 일일이 다 그렇게 세심하게 성과 있게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전 국민이 다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법인을 인가를 해서 웬만한 일들은 국가에서 하는 그런 수고를 덜고 민간인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목적도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그 취급하기에 좀 곤란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곤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법인 쪽으로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육성을 해서 인가를 내서 그쪽으로 많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면서 고소득이 되면은 고소득의 경제가 되고 선진국화 되면은 법인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한다. 왜냐? 기본생활비라는 건 사람들이 2시간만 일해도 이제 인건비, 수익으로다가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일 안 한다. 난 논다. 나머지 날은 시간에는 축구하고 나네. 동네 애들하고 논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요. 그 멀쩡하게 그 생산력이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또 정부가 하기 곤란한 그런 일들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곤란해. 그것이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이 침술 부분입니다. 침술 부분. 침구학 이거 하긴 해야 돼요. 나라, 국내를 위해서나 국외, 해외 시장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침구술을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한국만 손해죠. 한국 국내에서 손해고 해외에서도 역시 불이익을 당한다. 그겁니다. 한국에서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니까 정부에서는 아예 한의사협회도 이제 생겨가지고 말 많고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 좀 먹었다 해가지고 협회가 말이 많고 의사들은 원래부터 기득권이다 해가지고 쥐들만 의사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얘기 붙여봐야 싸움박질이나 나고 이거 침술이라는 거 나도 공무원 하면서 보사부 관계 일을 보면서 어디 삐끗하고 아프면은 침 맞으러 쫓아다니고 그러고 뒷골목으로 쫓아다니고 그러고 살지만 그렇게 살아서 내가 아픈 거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제도화해야 돼. 이렇게 골치 아픈 마당에.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감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는 정부에서는 아주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다. 또 힘에 겨울 때가 많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미루고 이래저래 그죠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지금 개판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침술의 종주국이라고 외국에서 다 얘기를 해요. 저도 또 그렇게 떠들어대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침구사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다 돌아가셨거나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친구사 몇 분 계시고 그나마 또 그 사람들 빨리 안 죽는다고 한의사, 양의사, 의사자 붙은 사람들은 또 그냥 칼 갈고 이게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잘하는 짓거리입니까? 잘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럼 어떤 개인
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침을 뭐 자기가 영창회를 몇 번 갔다 나왔든지 간에 하여튼 이거를 뭐 자기의 숙명으로 알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뒷골목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뭐 얼굴 잘생긴 사람한테 턱 맡겨서 당신이 그럼 한번 해보시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이거 참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누가 또 납득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민간 단체, 침구, 법인, 침구술에 대한 어떤 그 법인을 인가를 해서 조직을 해서 민간 베이스로다가 민간인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해 보면은 아주 국내적으로도 좋을 수 있고 해외 이 외국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미래가 전개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다. 예를 들면 그렇죠.